표기가 어법에 맞지 않는 거 골라라. 이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셨다면 1번이 정답이라고 바로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뜨개질 같은 경우 스펠링 알고 계신다면 뜨개질이 맞다라고 느껴지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출제자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뜨개질이야, 뜨개질이야 이걸 물어보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선택지들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늑정이라든가 덮개라든가 낚시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상 원래 있는 단어의 어근에 새로운 자음으로 이어지는 접사가 붙었을 경우 원래 그 어근을 밝혀서 적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덮개, 낚시 같은 경우 실제로 이 어근을 뭉갠 형태가 아니라 어근을 낚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을 살려서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뜨개질이 아니라 원래는 뜯개질, 원래 뜯다라는 말, 뜯개질이라고 하는 것이 뭘 뜯어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뜯다라고 하는 말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주는 뜯개질이 맞아요. 요거 물어보려고 사실은 출제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당연히 뜨개질인지 이거 물어보는 줄 알고 정답 1번으로 우연히 고르고 우연히 맞추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적인 내용은 이 늘다라고 하는, 덮다라고 하는, 낚다라고 하는 실제의 어근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적어줘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뜯개질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 뜯개질이라고 하는 건 뭘 뜯는 행동을 의미하는구나, 뜯어내는 행동을 의미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보시면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마침표 사용법에 맞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역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나타낼 때, 그 조항을 나타낼 때 먼저 로마자 표기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마침표 찍고 나서 서론이라고 쓴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장이나 절이나 한 같은 거 나타낼 때 마침표 찍어야 하죠. 그리고 이 마침표는 항상 붙였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점검하겠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쓸 때는 연, 월, 일이라는 글자 쓰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마침표 찍어야 되는데 일 다음에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월, 일이라는 글자를 따로 쓰지 않고 문서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마침표로 대신한다라는 것. 3.1운동 중간에 이렇게 월과 일을 나타내는 특별한 날을 표시할 때 역시 마침표 찍고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이런 명사용으로 끝날 때도 역시 마침표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 같이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도 마침표를 찍어서 표시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셨으면 좋았겠는 문제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마침표 사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셨다면 이번 문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장과 절을 나타낼 때 항상 찍어야 되는구나, 연, 월, 일 대신 항상 마침표로 찍는구나, 중간점 표시하는구나, 그 다음에 직접 인용할 때도 반드시 마침표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문 규범의 발음 변화에 따라서 따른 표준어 규정 중 다음 단어들은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딱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정한 거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사실 국립국어원이 언중의 뜻을 따라서 정하는 것인데 그러자니 뭔가 딱 떨어지는 어떤 공식과도 같은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러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 수업할 때도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기로 한 거예요. 표준어는 제가 이런 식으로들 많이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표준어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강팍하다가 표준어거든요. 얘는 이렇게 단모음으로 만든 형태를 표준어로 삼지 않는, 그냥 강팍하다를 표준어로 삼는 단어라서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왜냐고 자꾸 물어보셔도 소용없어요. 의뢰, 여느, 허우대, 미루나 뭐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모음을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하기로 했고요. 강팍하다는 이런 이중 모음을 쓰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기도 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강팍하다가 맞는 말이었어? 이렇게 한 번 더 인상 깊게 남겨두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 보도록 하죠. 보기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보기에 여러 문장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지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 기억 보고 1번 선택지, 니은 보고 2번 선택지 해결해 보도록 하죠. 아름답다느니 예쁘다느니 하는 딴의 말로 호감을 사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앞에 나온 대상을 낮잡거나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법엔 꽤나 많다, 의외로 많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모든 걸 다 외우고 배워서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읽으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내가 낯설고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패스해버리는 나쁜 습관을 가지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맥락상 그래 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니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표준어가 아니다, 이거 표준어인지 아닌지가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문맥상의 의미가 정확한지 또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결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번 선택지는 맞는 말이거든요. 표준어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 딴의 말로 라고 할 때의 딴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내 딴에는 아버지를 도와드린다고 한 일이었는데 같은 경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기준이라는 의미는 맞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에 해당되는 것 역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그는 지난주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딴 핑계를 댔다. 이때 딴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관계없이 다른 의미를 지닌 말로 표준어 역시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딴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자라고 했을 때 딴이라고 하는 건 당장 문제가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라는 의미로 표준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표준어에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먹으라고 학교 갔다 올 딴에 감자를 삶아 놓았다 같은 경우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의 시간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방언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인 거 골라내셔야 될 텐데요.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문제에서 변수값이 2개라는 것은 느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러한 의미가 맞아? 라는 것과 이거 표준어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2가지의 문제를, 2가지의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서 표준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였다면 맞추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된다는 것 확인하고 넘어갈게요.